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 국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이 경기가 좋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가가 국민들의 어떤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금융경색도 아니고 어떤 전염병이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창궐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게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건 그냥 독감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학교 가고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또 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감기 증상자는 본인 어떤 의지에 따라서 진단을 받아라. 또 진단 비용이 $3,000 이렇게 되고, 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질병에 대한 대책은 질병의 원인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연구와, 그리고 전염의 어떤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2020년 11월 3일인가요? 대선 때 과연 그의 공적서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만 연연해 있고, 블랙스완적인 팬데믹 전염병에 대한 어떤 원인과 대책 부분에 있어서 은폐하거나 소홀히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발생을 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시장 공포지수가 70을 돌파하는 등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대통령인데 트럼프만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고, 드디어는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2008년 이후에 최고의 상승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한 각에서의 어떤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주식시장은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S&P 500 공포지수를 보고 있는데요. 이때가 금융위기 때고요. 대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1개월, 2개월, 3개월째까지 공포가 지속됐다는 걸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급락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은 현재를 보존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공포에 적응하고 순응을 하면서 공포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사람이건 사회건 국가건 경제건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포가 급등한 그 다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어떤 9.11 테러처럼 이거는 어떤 금융의 공급이나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회적인 현상, 질병이나 어떤 천재지변 같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금융 공포는 돈으로 해결을 하되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감은 한 3개월이 지난번에는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거는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급락을 통해서 어떤 악재를 다 태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거는 이제 시중의 유동성, 그러니까 금융공포의 큰 축인 금융공포는 오늘도 수천억 달러의 레포 시장의 자금 공급이 이루어졌고, 마치 또 다른 양적 완화의 시행과 같은 그 이상의 지금 자금을 시중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이 3개월의 주기는 그래서 좀 당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제가 이제 뭐냐면, 이러한 어떤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한시성이 있다. 그래서 가령 3월 말까지는 전 세계가 이러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이동 간의 어떤 격리를 하고 자가격리,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확인된 감염자를 선별적으로 격리 치료하는 이런 국제적인 정책들이 공조화를 이루면서 3월 말에 극한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3월 달에
윗꼬리가 나온 이후에 4월 달에는 추가적으로 지난번 금융위기처럼 공포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조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단한 뭐 협상가고 대단한 지략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도 거의 뭐 10%에 준하는 급등을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가령 이때 하락을 만든 사람, 이때 급등을 만든 사람이랑 과연 그 세력이 누군가 있다면 이 세력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가령 이 급락이 안 나왔으면 지금처럼 누군가 원하는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뭐 사상 최저의 뭐 금리 인하, 3월 17일인가요? 추가적으로 또 0.25%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건 뭐냐면 얻어낼 걸 다 얻어낸 거예요. 악재를 일시에 다 태워버리고 호련히 최저점에서 악재 뉴스를 퍼뜨리면서 악재의 종결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략이 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있는데 하여간 결론적으로 보면 원위치 됐는데 얻어낼 수 있는 걸 다 얻어냈다. 그가 뭐 처음에 기자회견에서 뭐 유럽발 비행기에 대한 입출국을 금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해서 폭락을 시키고 하지만 폭락 이후에 또 금요일 날 어제장에서는 또 급반등을 보이면서 증시가 원위치가 됐고 대신에 이런 하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주식이 2008년 이후에 최대의 상승폭을 보였다. 트럼프가 3월 15일 국가 기도의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소원과 어떤 기원을 담아서 전 국민들이 이러한 mon에 주해 주길 바란다. 그게 뭐 협상에 유리하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뭐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매도가 뭐 중단이 된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오래전에 앨런 머스크 지금 테슬라 지금 CEO인데 이게 테슬라 주가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만 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때 이제 앨런 머스크가 한 소리가 뭐냐면 공매도 때문에 미치겠다. 공매도가 공곡이 적이고 공매도는 불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일부 그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가 이걸로 통해서 일부 뭐 철수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뭐 $1,000까지 뭐 급등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가 내일부터 이제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동안 뭐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해서만 이제 공매도를 했는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뭐 시총의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이 아닌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이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도 실질적으로 금지가 됐고요. 외국 자본에게는 이게 이제 그동안 대차를 많이 쌓아놓고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매도한 종목을 신용으로 개인이 이렇게 사면서 추가적으로 증시가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도 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나왔다시피 월요일부터 6개월 동안 이제 공매도가 금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장의 대부분이 외국인은 공매도하고 개인은 신용으로 매수를 하고 추가 하락을 하면 개인들 어떤 신용이 반대 매매를 통해서 던져지고 시장에 또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또 매수하고 쇼커버하고 다시 또 공매도 치고 이런 그 악순환이 결국 2600이던 우리 지수를 2000선 이하 거의 1800선까지 지금 끌어내렸는데요. 이런 알고리즘이 월요일부터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수급이 굉장한 변화가 뭐 보일 확률이 큽니다. 지금 알고리즘으로 우리 종목에 대해서 뭐 시총 상위 그동안 뭐 수익률이 10% 넘은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 그 지수의 버팀목이었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IT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일부 그 헬스케어 쪽 대형 종목들이 대차장고랑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고
이러한 공매도가 특히 하락시장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를 해서 어떤 그 레버리지 효과로 지수를 과격하게 하단으로 이끄는 이런 패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이런 공매도 어떤 그 알고리즘 매매가 일단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큰 수급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가 사라진다. 그러면 매수 주체가 지금 크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기관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도 이제 이게 뭐 공매도를 못하고 그동안 공매도 해왔던 거를 이제 쇼커버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그 지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반등한 이후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일부 조정을 겪을 때 하락을 지지하는 어떤 쇼커버 세력이 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들도 어떤 그 보유한 종목을 원치 않게 기관을 통해서 어떤 반대 매매로 던져진 이런 일이 없으면서 신용담보 비율이란 그런 규정을 상당히 완화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급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공매도가 이게 우리나라 시행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쇼셀링 중국도 뭐 2월 3일자 S&P 뉴스를 보니까 이때 벌써 뭐 공매도 제도에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중국 정부가 행동을 보였고, 전에 이제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할 때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세력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 세력에 대해서 자금 입출금을 금지를 하는 그런 조치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스페인하고 뭐 이태리도 이러한 그 공매도 금지에 뭐 동참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 증시가 급락을 하고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최근에 한 30% 이상 뭐 폭락을 보인 뭐 그런 상황이었고, 다행히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내려 이후에 어제 이제 이태리 증시도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도 우리나라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테스팅, 그러니까 코로나 검진을 그러니까 운전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테스트 방법을 간소화한 그런 장치가 활용이 됐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검사를 위해서 드라이버 스루 테스팅 장치를 도입을 했다. 뭐 이런 기사고요. 사람이 이제 민우신 미국의 그 재무부 장관인데 뭐 시장이 폭락을 하고 하니까 401KS 이게 미국 그 퇴직자들 연금 수혜자들이 그 연금을 이제 펀드 형태로 뭐 주식에 투자를 해서 과거 한 3, 4년 동안 몇 배 수익을 거두고 이런 은퇴자들이 어떤 호주머니를 풍족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그동안 향후 오래전에 한 10년간 상승한 뉴욕 증시가 중요한 어떤 동력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자가 어느 기자가 401KS의 퇴직연금 펀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미국 그 재무부 장관한테 이제 물어본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내 말은 스크린을,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고 있지 말아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이 사람이 의미가 있어요. 뭐 유태인이기도 하고, 이 사람도 뭐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자문을 받았고, 되게 그 골드만삭스 중심의 그 관료, 재계, 행정 요쪽의 주요 요직이 전 금융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뭐 비슷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폭락장에서 공포를 자꾸 보고 있으면 공포가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눈을 감고 있으면 더 공포가 증대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굳이 그 폭락장에서 또 투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조용히 모니터를 멀리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분할 매수 후에 여행을 떠나라. 뭐 이런 조언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우신 재무부 장관도 퇴직연금 투자한 연금자들에 대해서 할 말이 떠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하기도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잠시 눈을 떼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인데요.
어제 일부 뭐 증시가 뭐 순간적으로 이제 하락을 한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뭐 정황들이 지난주에 마라고에 있었을 때 트럼프와 같이 있었던 두 번째 사람이 지금 그 양성 판정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트럼프가 악수를 했고, 그 다음에 등을 두드렸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31번을 만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도 핸드폰을 뭐 31번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했고, 등을 두드렸고, 뭐 이런저런 뉴스지만 트럼프는 실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이 뭐 독감 같은 건데 뭐 특별히 뭐 진단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뭐 처음에 그의 정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머쓱해진 그런 분위기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테스트를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받아야지, 뭐 일단은 진단 장비라든가 뭐 그런 것들, 이런 감염 예방을 위해서 뭐 거의 뭐 500억 달러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질병의 어떤 그 전파 방지를 위해서 본인도 테스트를 받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급여 감세 내지 급여 세금 면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그 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하여간 그 오늘 중으로 우리가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휴가, 병유 기간 동안에 어떤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릴리프 빌에 대한 동의에 거의 도달을 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고요. 아무튼 트럼프가 방향을 바꿔서 어떤 그 질병 전파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 시장에 뭐 큰 상승을 가져왔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의원인데, 일단은 테스트가 가능하다, 곧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그 질병 극복의 최초 단계인 어떤 그 대상과 뭐 이러한 그 진단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500억 달러의 어떤 그 바이러스 대책 기금이 승인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어떤 그 외국의 미디어들의 주장대로 트럼프가 일부 상황이 어떻게 됐던 증시라든가 경제 상황, 그의 재선을 위한 공적서 작성에 어떤 이번 상황을 어떤 크게 활용을 했다, 이런 생각이 일부 들기도 합니다. 폭락과 폭등을 통해서 어떤 폭락의 원점으로 다시 증시가 와 있고, 다시 그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폭락을 통해서 시장의 공포를 조성을 해서 경제 주체 간의 어떤 지원을 유발을 했고, 뭐 전 세계에게도 그러한 그 질병 예방에 대한 어떤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확인한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황은 전개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은 이러한 그 급락을 통해서 거의 모든 것들이 태워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트럼프에게 있어서 증시는 그가 재선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공적소에 첫 번째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그 핸드폰 모니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시의 하락 상승의 추세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번에 급락과 급등을 통해서 시장은 다시 유동성의 장으로 다시 흘러갈 확률이 크고, 지금 유일한 악재는 이러한 그 3월 달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공포로 전 세계가 격리됐고, 그 다음에 이동에 제한이 이루어졌고, 또 뭐 중국에서는 서프라이 체인의 공장이 지금 셧다운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쇼테이지로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추가적인 공포는 없다. 대신에 이제 보여지는 악재, 1, 4분기 4월 초에
나타날 수 있는 소비와 그 다음에 생산 부진, 뭐 각종 생산 지표들, 구매 지표들이 상당히 뭐 하락할 거라고 예견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미 뭐 지표로 다 반영이 돼서, 지수로 반영이 돼서 다 태워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일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호재를 지금 기다리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터닝 포인트가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일어나는 공포는 공포로 다소간 눌림은 있겠지만, 전에처럼 이런 공포가 뭐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3월 말에 공포를 현재 시점 이후에 공포의 정점을 찍고 상승이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만든 공포에 대해서 그 주기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약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